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요즘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재판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장용진 TV와 오밤중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판이 열렸죠? 네,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열릴 이 재판 때문에 특검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댔었단 말이에요. 오늘 재판에서 뭐 윤석열이 좀 뭐 활약이 있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오늘은 윤석열이 딱히 활약은 없었는데 네. 윤석열 이제 변호인 측에서 또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 중에서 뭐가 맨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했지만 특검에서 이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계와 이첩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차이가 있네 없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네 미치겠네. 사실 인계가 이첩하라는 뜻이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사건을 인계한다는 것과 이첩한다 이게 이게 차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굳이 그것을 차이를 둔다고 하긴 어려워요. 다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딱 하나예요. 그냥 특검이 싫다 이거야. 특검이 싫다. 특검이 싫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다 시비를 걸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 얻어 걸리면은 땡큐고 네. 얻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요게 아마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재판 지원은 참 찌질하네요. 아마 내용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절차로 시비를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이유가 결국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뭐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결국 사면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사면 받으려면은 또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절차상 하자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헛된 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이게 꿈을 못 깼다라고 해야 되나? 자,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는 윤석열 면전에다 대고 아주 양심적인 발언이 나왔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동희 전 정보부 계획처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전부 다 이 계엄 상황이 끝나고 나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결국 이 내란 사건 마무리되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 결국 내가 좀 불법적인 일이 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왠지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도 왜 떳떳하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말로 표현하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내가 잘 표현을 못하겠으나 하여튼 나 찜찜해 죽겠다. 찜찜해 죽겠다. 아씨,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릴 텐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표정이 볼만했겠습니다. 윤석열은 근데 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듣기 싫었나 보군요. 예, 대부분 이 눈이 떠 있는 시간보다도 눈을 감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 특이하네요. 자기 재판인데 남 재판도 아니고 본인 재판인데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은 시간이 더 많다. 뭐야, 자는 거야? 뭐예요? 원래 이 눈을 잠깐 감고 있으면 이 사람 숙고하나 보다, 깊은 생각에 빠졌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질 텐데 윤석열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대단히 중간에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글쎄 이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간혹 가다 보면 진짜 자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인상을 징그리고 있으면 뭔가 생각하나 보다인데 어느 순간 인상이 싹 풀어져. 그러면서 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겨우 이딴 짓 하려고 이거 하려고 또 특검에는 나가지 않았다. 못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유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예, 국민들 아주 우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이 미소를 띄우면서 재판에 나왔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네, 오늘 이제 재판 입장을 할 때 이제는 포토라인에 사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인터뷰나 이런 건 해주지 않는데 오늘 지지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연호하는 그 집단들. 그 사람들한테 미소를 띠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집 자기 편 왔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편 왔다 이거죠.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만 답은 거의 하지 않는다. 네, 답은 안 합니다. 이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첫 번째 출석할 때 다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뻔뻔스럽네요. 원래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들어가서 보통 그걸 맨 첫 번째 출석을 할 때 합니다. 네. 근데 예, 전혀 안 하고 있는 걸 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저거 쫄았다. 쫄아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입만 열면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변호인들이 입을 틀어 막은 거다. 뭐 나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재판장 내에서는 과거에는 윤석열이 직접 치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윤석열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 변호사가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윤석열이 말하는 걸 좀 자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논란거리가 바로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거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윤석열이 한마디 하면 바로 뉴스거리거든요. 네. 자, 법정에서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검과의 신경전이라는 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절차상 하자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이 절차자 하자가 있는데 인계 요청을 했는데 왜 특검에서 이첩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특검 이첩 주체가 검찰총장인데 왜 서울중앙지검 장이 했느냐? 이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계와 이첩을 굳이 차이를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인계한다, 보통 이첩하는 경우를 다 인계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만 송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급이나 검사장이나 검사장급 차장 검사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이 별 권한을 못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그 형사소송상의 절차는 검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검찰총장이 아니면 못 보낸다?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 말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차상으로 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갸우뚱해지네요. 예, 그래서 뭐 특검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을 특검에 넘겨둔다는 의미지 그런 내용은 동일한 이야기다. 그 윤석열 측 해석이 지금 곡해하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해라기보다 생트집을 잡는다는 예, 얘기겠죠. 생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예, 윤석열이 지금 생트집 잡고 있는 거야. 저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뭐 제가 뭐 찾아보니까 있는 사건을 넘겨주는 것과 아니면 없는 사건이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네. 인계와 그 이첩 사이가. 그래서 사실은 넘겨준다라는 의미는 뭐 일맥상통한 그런 차이가 없는 것 내용이다.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여튼 시비를 붙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온 것이 재판에 증인이 추가로 신청됐다고요? 네. 이 1차로는 38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72명의 증인이 추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신청한 거예요? 뭐 검찰 측에서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네요.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길어져 있는 판인데. 그렇죠. 1차와 2차를 합치면 110명의 그렇죠. 증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 재판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염려가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처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하면은 뭐 올해 연말이라도 끝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지기현이 하는 꼬라지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요. 거의 뭐 격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격주마다 한번 재판하면 이게 재판 진행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간간히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 계속 시비를 털고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든 말아 먹어보려고 지금 일부러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사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면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에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윤석열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저도 보면서 많이 답답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역적이잖아요. 역적이죠. 어떻게 그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지 볼 때마다 저 화가 나요.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김용민은 못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문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만 나와서 저렇게 싸돌아다닌다. 참. 근데 지기현은 다시 재구속을 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에서 해결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오늘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72명이나 추가 신청됐다. 아우, 진짜 이거 앞으로 언제 끝나냐. 와. 총 110명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판사는 말 안 해요? 안 말 안 해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뭐 의견서 써서 나중에 알려주어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뭐 증인을 줄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검찰 쪽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좀 보면. 네. 지금 보면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겠으나 기존의 어떤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은 약간 갸우뚱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자, 계속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아마 제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선관위에 뭐 출동을 했던 현역 대령이 윤석열 면전에서 떳떳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 자백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상호가 상부의 지시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 고동희 대령한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검열이나 훈련이 화, 수, 목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야간에 준비해라. 그래서 총 10명을 한번 구성해봐. 소령급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네, 검열이라든지 훈련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 이거 뭐 화수금 중에 하나일 거야, 화수목 중에 하나일 거야.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봐. 한 소령, 중령 뭐 이쯤에서 쭉 뽑아봐.라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끝이 바로 계엄 날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해봐라는 게 계엄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언지를 줬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어도 언지를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상대방은 모르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계엄을 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8명을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출장이라든지 휴가 계획이 없는 그리고 집이 가까운 사람으로 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구성이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혹시나 야간 상황이 터지면 빠르게 이제 부대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단톡방까지 만들었다. 예. 10명 정도로 만들었다. 네. 부대 가까이 그리고 특별한 다른 일정 없는 사람 다 네. 모이 언제든지 부르면 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사실상 계엄 준비한 거네. 네, 사실상 계엄 준비를 한 거고 네. 이 계엄 상황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행동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톡방을 폭파시킨 겁니다. 폭파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폭파시켰냐 물어보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얘기를 하는 윤석열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폭파시켰어. 이 사람들이 찔리는 일을 하다 보면 뭐 카톡도 삭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러니까 단톡방을 파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들도 자신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건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렇죠. 왜 가담을 했대요? 당시에는 이 지시를 내리면서 문상호가 뭐 계엄이라든지 뭐 성관위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안 합니다. 했대요? 네. 계엄 당일 17시에 중앙선관위 한번 쳐봐라.
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이제 선포되기 직전이네요. 네, 선포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가천 청사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한번 쳐봐라라고 해서 중앙선관위를 그때 출동하는 걸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선관위 갈 거니까 미리 위치나 파악해 두고 있어라고 언지를 둔 거나 다름없어요. 네. 마치 2군단 이사단한테 이신속 사단한테 뭐 출동 준비하라는 건 아닌데 출동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알고는 있어. 우리 이걸 보고 이제 예령을 걸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예령 걸어놓던 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야. 근데 이때까지도 왜 선관위에 가야 되는지는 몰랐다. 몰랐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시부터 22시까지 그러니까 이 단톡방을 만들고 나서 사실 사람이라는 게 24시간 대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상호한테 한 몇 시쯤에 대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문상호가 20시부터 22시 사이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22시 30분 정도 했으니까 그렇죠. 한 2, 30분이 비네요. 예, 그리고 원래 계엄 일정 보면 원래 이 미시업 그쵸.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대기를 하라고 시켰었고 이 증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상황이 터졌을 때 바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20시 반에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문상호한테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떳떳지 못한 일 했다라고 스스로 자괴감 느낀 다음에 네.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관위를 갔다고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군대라는 게 상관의 지시가 있어야 출동을 하는 건데 네. 본인이 이제 10명이 구성된 사람들끼리 가천으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명령 없이 전투모와 전투 조끼 그리고 권총을 휴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계엄 선포되고 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엄군이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후속 증원부대가 나중에 들어온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서 대비하고 있어. 근데 야, 그렇다면 계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상당히 의심스럽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갔다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그 군대 다니는 사람들의 그치. 패턴이 아니거든요. 전혀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 간부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이게 가능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나한테 그게 맡겨졌어. 그러면 내가 미리 가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계엄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지. 그러니까 야 10시에 중요한 일이 터져. 선관위와 관련된 일이 있을 거야. 야 그러면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미리 가 있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 패턴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문상호가 과거에 국회 출석했었을 때 12월 달에 그 자기 부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상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정보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입을 맞춘 그런 확률도 꽤나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미리 이제 붙잡아오기도 네. 하고 뭐 증인들을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실 분리도 잘 안 됐고 영장 청구도 안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망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많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21시 10분에. 근데 이제 문상호한테 21시 24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야, 너네 어디야? 물어보니까 이제 네이버 지도로 딱 보낸 거예요. 자기 어디 있는지. 아주 당당하게 이미 딱 와있어. 그렇죠. 야, 이 딱 새끼야. 보내.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22시 경에 TV 속보 나올 거야. 그거 보면 너 출동 이유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어라고 문상호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동을 했는데 본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기가 차.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진짜. 참. 예. 아무튼 고대령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 선관위 서버실 들어가가지고 막 가리키고 사진 찍고 했던 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선 이 문상호가 지시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선관위에 가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선관위들 개인 연락하는 걸 통제시키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 선관위 명단 이제 10명, 5명을 전달을 해가지고 이 전산실 담당 인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라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예, 전산실 직원들. 야, 이것 자체가 이미 이제 쿠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네. 네. 이 상황까지 갔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네, 그렇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모른다라고 말 못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 인원들이 선관위로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팀을 나눠가지고 전산실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야근하는 사람이라든지 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수색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나눴다라고 합니다. 야, 참.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 손가락질 하는 게 이 서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서버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버실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4장 정도 찍어가지고 문상호한테 보내냈다라고 합니다. 저희 확보했습니다. 어허. 그치. 사실 사진 찍는 거 보면은, 우리 지금 와 있어요라고,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증샷 같은 그렇죠. 거죠. 인증샷 찍은 예. 거죠.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 극우 세력들, 특히 뭐 무슨, 뭐더라, 뭐였냐, 고머식인가 하는 사람은 저 사진만 찍어도, 그 시스템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둥. 사진 찍어가지고 시스템 장악하는 건데 처음 들어봤거든.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인증샷 찍어서 보냈다. 네, 인증샷 이거죠? 찍어서 네. 보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이제 전화 통화 통제를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선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휴대폰을 이제 뺏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또 뺏었다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이것도 뺏었나 안 뺏었나 한번 들어보세요. 선관위 직원한테 옆에 권총이 있고 실탄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한테 지금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휴대폰 앞으로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총차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는 뺏은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겁니까? 협조를 부탁드린 겁니까? 총차고 들어가서 그렇죠. 참, 씨. 아니 총 차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야. 매우 협조적으로 휴대폰 앞에 놔두고 휴대폰을 꺼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보이는데 딱 중간에 놔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뺏은 겁니까? 아니면 협조를 한 겁니까? 협조는 잘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나름 뭐 쇼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죠. 결국에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참 볼만하네요. 근데 이거를 시킨 이유는 본인 스스로도 당시에는 위법인지 그런 거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도 깨림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당당했으면 그냥 뺏어야죠. 그러니까 깨름직했다. 사실 본인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다라는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일이 잘못되면 나 큰일 나겠다라는 뭐 그런 마음이 직감적으로 왔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쯤 되면은 쿠데타라는 거를 알지 지들도.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이 상태에서 이미 알았지. 그리고 거기 TV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계속 이 내란에 가담할 것이냐, 적당히 빠져나갈 것이냐, 시기를 되게 고민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가 상황이 바뀐 것 같으니까 얼른 반대편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되네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를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경찰과 특전사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1지대 방어 업무라고 하고요.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 2지대, 3지대 방어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이 1지대 방어 업무가 뭐냐면 우리 성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담벼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담벼락 밖에서 경비를 서는 게 경찰이 맡았었고 특전사 같은 경우 2지대는 이 담벼락 안에 바깥에서 이제 방어를 하고 이 3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시설, 그러니까 성간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방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3지대 방어 개념이 있기는 해요. 네. 3지대 방어 개념이 있기는 한데 뭐 그 개념에 맞춰서 했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다음에 건물 밖에서 그 건물 밖이긴 하나 담 안에 있는 자, 그다음에 담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3지대 방어 뭐 이런 걸 해왔다. 그렇죠. 이건 되게 준비 잘한 거예요, 이거. 준비 엄청 잘한 예. 거죠. 그러면은 글쎄, 이런 정도를 준비하면서 위법이라는 걸 몰랐다. 야, 이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 안에 여기 있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경찰, 특전사, 그리고 정보사 네. 서로가 그 소통은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음. 소통은 안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딱 왔는데 그냥 1지대 맡은 거고 특전사가 왔는데 그냥 2지대, 3지대 맡은 거고 본인들은 그냥 성관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자연스럽게 됐다. 자연스럽게 됐다. 제 생각에는 사령관들의 지시로 인해서 그 임무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란이라는 거, 인간 그렇겠죠. 비상계엄이 머릿속에 다 있고, 경찰들은 야 너네는 여기 바깥에만 근무를 서,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야 이지대랑 내부 안에 너네가 근무를 서, 그러니까 각자 지시를 했는데 하나의 유기적으로 몸통처럼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죠. 엇갈리지 않고. 야, 그렇다면은 이게 가능한 건 딱 하나예요. 사령관들끼리 협의가 돼 있거나 그렇죠. 사령관들한테 뭔가 지시가 내려갔거나.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중요한 대목이겠네요. 그렇죠. 야, 현재로서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몰아가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증인 같은 경우에도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이거 장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김용현이다라는 생각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네,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상관의 지시 보통 이거 별 3개짜리가 상관의 지시, 특히 이제 그 정보사라든지 혹은 방첩사의 경우에는 사실 장관 직속이에요. 장관 직속이라서 아마도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윗선 올라간다? 사실 전쟁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상부라는 것을 아직 전신은 아니니까 상부를 일단 대통령으로 인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겠네요. 근데 대통령으로 인식을 하나, 김용현으로 인식하나 그게 그건데. 사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똑같은 의미인데. 네. 약간 깨알 같지만 깨알같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또 옹호해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김용현이 그렇게 그 부분을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네. 예. 참 그러네. 이거 보면 얘들 짜고 한 건 분명해. 아무리 봐도 짜고 있고 지금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경찰과 그 군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기획자가 있었다. 그렇죠.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참 그렇네요. 네. 찜찜하고 그럼 그러네. 짜증나네. 지금. 근데 얘들 철수는 언제 했대요? 빨리 철수했나요? 이 철수 전에 문상호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야, 정성우 1처장한테 전화를 해. 정성우가 방첩사 1처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성관이 관련 담당을 맡았었거든요. 서버실 복사해오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방첩사 인원이 온다라고 하면 인계하고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방첩사 인원이 오면은 인계하고 철수해라. 네. 좀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좀 있어라. 네. 일단 대기. 예. 이제 그렇지만 방첩사는 결국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언제 철수하냐면 그 1시 3분에 국회에서 그 계엄이 해제가 되거든요. 네. 가결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철수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라고 해서 1시 30분에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뭔가 긴박하게 뭔가 돌아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엊그저께 새로 나온 언론 보도해 보니까 그 시간대 김주현하고 누구가 뭔 짓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디다. 예. 야, 한덕수죠, 한덕수. 네. 무슨 짓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참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고 하려고는 했었네요. 네. 심지어 2차 내란까지도 준비를 했었는데 뜻대로 안 됐을 뿐인 것 같네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는 게 있었다면 아찔하네. 그리고 또 다른 증인 권영한 증인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계엄 상황이 전부 다 끝난 이후에 이 특전사 쪽과 전화를 해보니 과천 쪽에 이 특전사들이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상황이 끝나면 해체하고 바로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캠프를 마련한 거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술이 나온 것 자체가 제2의, 제3의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보아왔잖아요. 예. 2차 계엄을 선포할 것 같은 실제로 정황이 있었다. 네, 정황이 당일에도 있었다. 좀 2차 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는데 음. 그게 우려만은 아니었네요. 네, 뭐 과거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회 안으로 쳐부셔서 들어갈 때, 야, 2차, 3차 계엄해도 되니까 쳐 들어가! 이런 얘기도 한 진술이 나왔었으니까, 과거에. 네. 충분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2차, 3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다. 아, 아찔하다. 진짜 아찔한 상황이죠. 우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근데 일단 뭐 몇몇 분들은 윤석열이 저렇게 허무하게 물러갈 놈이 아니니까 준비 계속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전해주실 말씀 또 있습니까?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이번 주는 그럼 재판이 다 끝난 거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 목요일 날 윤석열 재판이 또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재판이 월요일 날 있더니 갑자기 또 목요일로 갑자기 옮겨갔네요.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 재판에서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